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 과학자, 그리고 신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과 신앙이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두 길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진리를 향한 서로 다른 창문이라면 어떨까요? 현대 우주론의 눈부신 발견들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큰 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주의 기원을 향한 경이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칼람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고대 철학에서 시작되어 중세 이슬람 신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에 의해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논증을 현대 과학의 증거들과 결합하여 매우 설득력 있는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현대 우주론이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과 충돌하기는커녕 오히려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빈틈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틈새의 신 논리와는 다릅니다.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에 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이미 밝혀낸 사실들이 오히려 신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주장입니다. 칼람 우주론적 논증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둘째,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셋째, 그러므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이 논증의 구조는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만약 두 개의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각 전제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직관과 경험에 부합하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책, 벽에 걸린 그림, 길가의 자동차, 그 어느 것도 아무런 원인 없이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책은 작가가 쓰고 인쇄소에서 만들어졌으며 그림은 화가가 그렸고 자동차는 공장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아무런 원인 없이, 즉 무로부터 갑자기 생겨난다는 것은 마법보다 더 기이한 일입니다. 몇몇 과학자들이 물리학이 무로부터의 우주 창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무는 진정한 의미의 아무것도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자진공과 같이 이미 물리적 실체와 법칙이 존재하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무, 즉 시공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법칙도 없는 완벽한 공허에서 무언가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제는 매우 합리적이고 견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논증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전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철학자들은 이 전제를 증명하기 위해 심오한 철학적 논증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실제적 무한의 불가능성에 대한 논증입니다. 이 주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의 개수가 무한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사건들이 무한히 많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끝없이 많은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20세기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인 다비트 힐베르트가 제안한 유명한 사고실험, 힐베르트의 호텔을 상상해 봅시다. 이 호텔에는 무한개의 객실이 있고 모든 객실에 손님이 꽉 차 있습니다. 빈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손님 한 명이 찾아와 방을 요구합니다. 호텔 지배인은 문제없다고 말하며 1번 방 손님을 2번 방으로, 2번 방 손님을 3번 방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손님을 옆방으로 한 칸씩 옮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1번 방이 비게 되고 새 손님은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방이 꽉 차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무한한 수의 새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지배인은 이번에도 걱정 말라며 1번 방 손님을 2번 방으로, 2번 방 손님을 4번 방으로, 3번 방 손님을 6번 방으로, 즉 각 손님을 자신의 방 번호의 2배가 되는 방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모든 기존 손님들은 짝수 번호의 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무한한 수의 모든 홀수 번호 방들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한 새 손님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아닐지 몰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수학적 개념으로서의 무한과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무한은 다릅니다. 만약 과거가 무한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부조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는 유한해야만 하며 우주에는 시작점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다른 철학적 논증은 연속적인 덧셈을 통해 실제적 무한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한순간 한순간씩 흘러갑니다. 만약 과거가 무한하다면 현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수의 사건들을 차례로 거쳐와야 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계단을 하나씩 차례로 올라가서 꼭대기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듯 무한한 과거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철학적 논증만으로도 우주의 시작을 주장하기에 충분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천체물리학과 우주론 분야에서 이 두 번째 전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증거는 바로 우주의 팽창입니다. 1920년대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먼 은하들을 관측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가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즉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발견은 엄청난 함의를 가집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는 우주를 과거로 되돌리면 모든 은하와 물질, 에너지는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침내 하나의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입니다. 표준 빅뱅 모델에 따르면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의 절대적인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주는 영원하지 않았고 분명한 시작점을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일부 과학자들은 이 절대적 시작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영원히 반복한다는 진동 우주론, 또는 우주가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해왔다는 정상상태 우주론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관측 증거와 이론적 문제들로 인해 차례로 폐기되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시작을 지지하는 증거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2003년에 아르빈 보드, 앨런 구스, 알렉산더 빌랭킨이라는 3명의 저명한 우주론자들이 발표한 보드-구스-빌랭킨 정리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정리는 평균적으로 팽창해온 어떤 우주라도 과거로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 없으며 반드시 시작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빌랭킨 자신은 불가지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는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과학적 증거는 여력학제의 이 법칙에서 나옵니다. 여력학제의 이 법칙 또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자연계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 고립된 계에서 유용한 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무질서하고 쓸모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변해가며 이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엔트로피입니다. 뜨거운 커피가 시간이 지나면 식고 정돈된 방이 가만히 두면 어질러지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예입니다.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고립된 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력학제 이 법칙에 따라 우주의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언젠가는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퍼져 더 이상 어떤 유용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열적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주가 영원히 존재해왔다면 무한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왜 아직도 열적 죽음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을까요? 우주가 영원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모든 별은 빛을 잃고 모든 생명활동은 멈춘 채 차갑고 어두운 죽음의 상태가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별들은 불타고 있고 은하들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생명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설명은 우주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유한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매우 질서정연하고 엔트로피가 낮은 특별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해 온 것입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영원히 존재했을 리가 없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전에 절대적인 시작이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안다. 이 여력학적 증거는 우주의 시작을 피하려는 시도들, 예를 들어 션 캐럴 교수가 제안한 다중우주 모델과 같은 것들에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캐럴의 모델은 텅 빈 우주에서 양자요동을 통해 아기 우주들이 계속 태어난다고 상상하지만 이 모델은 볼츠만 두뇌라는 기이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볼츠만 두뇌란 무작위적인 양자요동을 통해 우리처럼 복잡하고 질서 잡힌 우주 전체가 생겨나는 것보다 단지 우주를 관측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외로운 뇌 하나가 허공에서 저절로 생겨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문제입니다. 만약 캐럴의 모델이 맞다면 우리는 진짜 우주에 사는 실제 관찰자라기보다는 볼츠만 두뇌가 꾸는 환상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불신하게 만드는 심각한 회의론에 빠뜨립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주가 단순히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표준적인 설명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첫 번째 전제는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두 번째 전제는 강력한 철학적 논증과 더불어 우주의 팽창과 여력학제 이 법칙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과학적 증거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됩니다. 두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우리는 필연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원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논증의 결론으로부터 우리는 그 원인의 놀라운 속성들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우주의 원인은 스스로는 원인을 갖지 않는 비원인적 존재여야 합니다. 만약 그 원인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우리는 원인의 무한한 퇴행에 빠지게 되고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원인의 사슬은 스스로 존재하는 제1원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주의 원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 원인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속박될 수 없습니다. 즉, 그것은 초월적이고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셋째, 우주의 원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야 합니다. 무로부터 시공간과 그 안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의 원인은 인격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원인이 어떻게 유한한 과거의 특정 시점에 변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만약 원인이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자연 법칙 같은 것이었다면, 그 원인이 영원히 존재했다면 결과인 우주 역시 영원히 존재했어야 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인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행위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면서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영원히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일어서겠다고 결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주를 창조하기로 자유롭게 결정하셨다고 볼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칼람 우주론적 논증은 우리를 시작도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비물질적이고 전능하며 인격적인 우주의 창조주에게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핵심적인 속성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대 과학은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 너머를 상상할 때 최첨단 우주론의 발견들은 그 상상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주의 장엄한 테피스트리 뒤에 위대한 설계자의 손길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